이번 시간에는 지적불법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법지는 어떤 지역 전체에서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간의 경계 침범 시비가 생기고 측량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기도 어려워요. 지적불법지에 있는 부동산은 매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법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를 조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전국적으로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더 이상 지적불법지로 인한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적불법지에서는요,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불법지에서의 소송 사례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유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네, 술술법에서 저번에 지적 불법지의 경계 침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은 위를 클릭해 주세요. 예, 그때 방송 내용 요약하면요. 지적불법지는 땅의 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다. 현재 필지 기준으로 하면 전국은 약 15%, 부산은 약 17%다. 지적불법지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지적불법지는 그 동네 전체의 지적과 그 동네 전체의 집들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웃집 담이나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해 있고, 반면에 내 집의 담장은 다른 집 땅을 침범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적 불법진지 여부는 구청 지적과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구청 지적과에 마찬가지로 지적도 오류 정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문의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적 불법진데도 이런 전체적인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내 땅을 물고 있는 이웃이 침범한 이웃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소송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맡게 돼서 오늘은 그 내용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맡아서 진행하던 사건인데 지적불법지는 개념이 좀 생소하고 판례도 별로 없어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지 그 변호사님이 좀 난감해 하니까 의뢰인이 술주법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네, 사건 내용은요. 원고 땅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이제 그제서야 한 거죠. 도로 중에 일부가 본인 땅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상해서 경계 측량을 해봤더니 본인의 집, 원고의 집, 담장 안에 있는 땅이 옆집 땅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세 곳을 상대로 내 집의 경계를 확인해 주거나, 그래서 경계를 확정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옆집 땅을 점유 취득 시효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라는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 의뢰인은 그 옆집 세 곳 소유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황당한 일이죠. 십수년 동안 전혀 이상 없이 살아왔는데 뭐 갑자기 이웃을 경계 청량하더니 자기 집 담장이 내 땅 경계를 침범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이웃이 자기 집 담장을 물려야 되지 왜 내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송 중에 감정해 보니까요, 저희 의뢰인 집 담장은 또 다른 이웃집 땅을 침범해 있고 그 이웃집 담장은 또 그 옆집 땅을 침범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소송 중 감정으로 확인된 사실만 해도요, 원고, 피고 3명 땅 외에도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땅까지 5필지나 지적과 현황이 맞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동네 전체가 지적과 현황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지적 불법지인 경우에도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 불법지 정리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총회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감정을 해서 상호 청산하기로 하는 규약을 만들고 의결을 했어요. 이 의결에 찬성까지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와 별도로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 불법지 정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가 아니면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해석을 단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지적도가 맞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지적불법지가 뭡니까? 지적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적도가 안 맞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전제 사실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적불법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입장 정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2심 하급심에서는 이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고 주장부터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 지적 불법지라면 지적이 잘못된 거 수 있으니까 지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원고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원고는 현재의 담장대로 지적을 고쳐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주장은 지적이 맞다든지 아니면 지적을 고칠 수 없으면 자기 담장 내의 땅은 그동안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점유 취득 시효라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두 주장 내용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대만 하다가 소송이 종결되고 판결 나면요. 법원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주면 좋겠지만 원고의 청구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지적불법죄의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답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소송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피고가 이 동네에서 지적 불법지인 부분 전체로 소송을 확대를 시켜서 만약에 원고의 청구 중에 하나가 인용이 돼서 내 땅을 뺏기게 되면 나도 지금 물고 있는 옆집 땅에 대해서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적극 주장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 절차에서 구청 지적과에 사실 조회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들 땅 외에도 지적불법지가 얼마나 더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되고 나면 원고와 피고들 땅 경계만 확인받을 게 아니고요. 전체 지적불법지 경계를 함께 확인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까지는 아마도 몇 년 걸릴 겁니다. 네, 지적불법지 경계 침범 문제를 정리하면요. 우선은 구청 지적과에서 이제 지적도 오류 정정 신청을 해서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고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들어왔다. 그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피고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적 불법지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적 불법지에서 토지 경계 확인해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원고가 이웃 세 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요. 소송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요. 원고 집 옆에 도로가 이제 생기면서 원고 땅 중 일부가 수용됐다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용됐다는 땅은 원고 집
담장 밖에 있는 땅이었고요. 원고는 수용된 땅이 자기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경기 청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검은색 네모가 원고의 담장이고요. 청량해 보니까 붉은색 네모가 원고의 땅이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담장 내의 땅 세 곳이 이웃 세 집의 땅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원고집과 이웃집 세 곳은 부산의 구도심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로 보이지요. 지적불부합지는 땅의 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입니다. 현재 필지 기준으로는요, 전국의 약 15%, 부산은 약 17%로 갑니다. 지적불부합지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지적불부합지는 그 동네 전체의 지적과 그 동네 집들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웃집 담이나 건물이 우리 집 땅을 침범해 있고요. 우리 집 담이나 건물은 또 다른 집 땅을 침범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는 이웃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원고가 구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가 지적 불법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실 경계대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수정해달라. 그게 안 되면 내 담장 내에 이웃집 땅을 내가 점유 취득 시효를 했으니까 점유 취득 시효한 부분을 소유권을 넘겨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점유 시효 취득 주장이 되려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내 원고가 담장을 이렇게 쌓아서 점유를 한 게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소유를 했으니까 자주 점유 요건도 충족이 되었으니까 이 땅을 본인 소유로 넘겨달라라는 주장인 거죠.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소송을 당한 피고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요, 의뢰인의 땅에 원고의 담장이 넘어와 있는 반면에요, 의뢰인의 담장은 또 다른 집 이웃의 땅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현재의 담장대로 토지 경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담장 내의 이웃집 땅을 점유시효 취득했다 뭐 하는 이 두 청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의뢰인의 땅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불법지 소송은요 판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승패를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의뢰인께 땅 안 뺏기는 뭐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의뢰인의 담장이 넘어가 있는 다른 이웃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럼 소송이 두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소송 두 개를 한 재판부에서 함께 판결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해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소송에서 이제 이기면 땅 안 뺏기지 않습니까? 지더라도 뺏긴 만큼 이제 다른 이제 이웃에게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의뢰인께서 그건 다른 이웃에게 폐를 끼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참 훌륭한 그런 의뢰인이시죠. 저희가 소송 중에 구청의 토지정보과에 사실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조회를 해봤더니 이 일대가 아니나 다를까 지적제조사 사업 대상지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으로 지적제조사 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중에서 이게 지적제조사 대상지다, 그러니까 지적불법지라고 밝혀지니까요, 원고가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고요. 다만 이제 현실 경계대로 지금 토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유지를 하고 판단을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판결서 볼까요?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최초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는 일치하였는데 그 후에 본래의 지적도의 멸실 등으로 복구, 재조주된 새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되었다거나 현실의 경계를 정한 후에 이에 따라 지적도상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기초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서 확정되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을 먼저 이제 판결서에서 언급한 다음에요, 원고 땅 일대가 지적불법지인 것으로는 보이지만 원고가 지적도상 경계 표시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단지 뭐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 경계와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일대 토지가 지적불법지다, 이것만 이제 내세워가지고 현실 경계에 따른 경계 확정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적불법지니까 현실 경계, 즉 뭐 담장대로 경계 확정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적도상 경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까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유튜브 방송을 무려 7차례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경계침범 1탄으로 지적불법지에서의 경계침범 해결 방법, 그리고 경계침범 2탄으로 지적불법지가 아닌 경우의 경계침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했더니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소송 의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작년 7월 달부터 8월까지 지적불법지인데도 점유취득 소송을 당할 때 내 땅 뺏기지 않는 방법, 그리고 내 점유가 20년이 안 돼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 방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소유자 변경, 자주점유 의사란 무엇인지, 자주점유로 인한 인정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와, 우린 뭐 그동안에 경계침범하고 네.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뭐 엄청 방송 많이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네. 예, 그 막상 이제 상담해보거나 또는 뭐 소송해보면 그 방송에 했던 내용에서 또 빠진 내용이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담도 했고 실제로도 소송에서도 쟁점이 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과거 청량 결과와 현재 청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실제 소송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집 담장이 무려 이웃하는 세 집의 경계를 침범한 사안인데요. 화면 같이 보시죠. 네, 점선이 현재 측량된 지적도상의 경계고요. 붉은색 선이 담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A씨집 담장이 B, C, D C 땅 경계를 침범해 있는데요. B씨의 경우에는 B씨 땅 왼쪽은 A씨 담장이 침범해 있는 반면에 B씨 담장은 또 A씨 땅을 침범해 있으면서 한편으로 C씨 땅을 침범해 있기도 합니다. A, B, C, D C의 각 땅의 경계와 A, B, C, D C의 각 담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담장이 경계보다 우상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이거 뭐 전형적인 지적불법지로 보이죠? 예. 지적불법지는 그 땅의 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지적도 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현재 필지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의 약 15%, 부산은 약 17% 되겠습니다. 지적불법지는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그런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지적불법지는 그 동네 전체의 지적과 그 동네 집들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웃집 담이나 건물이 우리 집 땅을 이제 침범해 있는데 반면에 우리 집 담이나 건물은 또 다른 집을 집 땅을 침범해 있습니다. 지적불법지인지 아닌지는요,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예, 지적불법지로 인한 이웃과의 경계 문제는 구청 지적과에 지적도 오류정정 신청을 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적불법지로 보이는 동네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송을 당하시는 분이 지적불법지니까 점유취득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지적도 오류정정 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시면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시는 분이 승소하시고 소송 당하신 분이 패소를 해서 땅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L씨도 B씨, D씨를 상대로 L씨 담장이 넘어가 있는 땅 부분을 점유취득시효했다라고 또 역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예,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은 B씨인데요. B씨의 경우에는 B씨 담장도 A씨 땅을 이렇게 침범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C씨 땅도 침범해 있으니까 이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B씨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주의적으로는 지적불법지니까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아니라 지적도 오류정정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는요. 혹시라도 A씨 주장이 인정될 때를 대비해서 B씨 나도 A씨 땅을 침범한 B씨 담장 내의 땅을 점유취득했다 하고 이제 반소를 제기하고요. 또 C씨에 대해서도
별소를 제기해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A씨 주장이 인정된다면 B씨 나도 C씨 땅 일부를 점유 취득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B씨는 그동안 이웃 주민으로 함께 생활한 C씨한테 어떻게 소송을 하겠냐 하시면서 오로지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네, 이게 몇 평 안 되는 땅이다 보니까 이웃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예, 훌륭하신 분. 네, 이 소송은 지적불법지에서의 소송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당 구청 지적과에 저희가 사실조회를 했고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여기가 지적불법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맞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ABCDC의 담장과 지적도상 경계가 함께 나타난 인터넷 지도를 현재와 2008년도 것을 각 구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 지도는 법적 효력은 없고 참고용이긴 하지만 현재의 사진은 앞서 본 도면처럼 ABCD의 담장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2008년도 사진에는 별 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이곳은 과거에는 지적불법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ABCD 집을 건축할 당시에는 측량을 해서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담장을 쌓았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 측량 때와는 다른 측량 기준점을 잡았다거나 측량 방법이 달라져서 과거 측량 결과와 현재 측량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있죠.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 2002-17791 등 판결인데요. 경갱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로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 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토지의 등록 당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판 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 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현재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찾을 수 없어서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 측량 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의 기준점에 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 있는 바 대상 토지의 사정 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됐다면 기초 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건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인데요. 과거 측량 결과와 현재 측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상대방, 그러니까 피고죠. 피고가 과거의 측량이 있었고 과거의 측량 결과에 따라 현재 담장이나 건물을 지은 사실을 입증하면서 설령 현재 측량 결과에 따르면 마치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것처럼 되어 있어도 소송에서는 과거 측량 결과대로 판단해야지 현재 측량 결과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한국 전쟁 때문에 지적 기준점의 약 78%가 없어졌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려왔잖아요. 다 전국에 이렇게 기준 꽂아놓은 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 많은 지역에서 기준점을 이용하지 않고요. 현형을 기준으로 측량하기도 했는데 따라서 기준점에 의한 측량과 현형에 의한 측량 결과가 불일치하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형에 의한 측량이 뭐냐? 기준점 없이 현장 일대의 지형 지물들을 도면으로 표시한 다음에 지적도와 중첩지께서 일치시키면서 대상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경계침범 그리고 점유취득 시효에 관해서 한 방송 중에서 빠진 내용인 과거 측량 결과와 현재 측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경계침범과 점유취득 시효 문제는 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방송을 다 모아서 특집으로 예. 네,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상으로 술침법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슬슬 지적 불법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당하면 우선 지적 불법죄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가 별로 없어서 소송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법지 분쟁에 관한 법원 판례가 많지 않았어요. 소송 승패도 알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하는 판사님도 지적 불법지 분쟁에 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불법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